어긋나지 않고 잘 붙으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가만히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을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때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임현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쳤을 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특히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요.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 골절이 있더라도 통증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못 걸을 정도는 아닌 증상이 약간 가벼운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골절이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뼈가 와장창 부러지는 경우를 골절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뼈에 살짝 금만 가더라도 의학적으로는 골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걷는 거는 가능한데 약간 더 아프다든지, 그리고 혹 증상 자체가 이게 그냥 단순 타박상이면은 한 며칠 정도 지나면은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걷는 게 힘들다든지 오래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혹은 고관절 부위에 사타구니 부위 혹은 허벅지 부위가 많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멍이 심하게 들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와작 부러지는 큰 골절이 아닌 살짝 금만 가 있는 미세골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든, 혹은 골절 이후에 수술을 한 상태에서 재활 과정이 좀 늦어져서 누워 계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기존의 전신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있었다든지, 혹은 침상에 오래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래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에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기타 다양한 합병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골절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하게 어그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낫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수술을 안 한 채로 있을 때 이게 어긋나지 않고 잘 붙으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가만히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이 살짝 금만 간 상태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때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관절 수술하신 경우에 대개는 통증 자체가 급성 통증, 심한 통증은 이틀에서 3일 정도면은 상당 부분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통증은 남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관절 자체가 작은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통증이 있다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누워 있다가 재활을 시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골절을 똑바로 맞춰놓고 고정을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환자분이 빨리 걷고 보행을 하도록 재활을 유도하는 데도 상당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굉장히 약하시거나 기저질환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당장 이제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런 일부 상태를 제외를 하고서는 가급적이면 수술 후에 아주 심한 통증이 없어지는 이틀에서 3일 후부터 적극적으로 보행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체 체중 보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발이라든지 보행기를 짚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체중 부하를 하고 발은 디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디디시는 상태에서 보행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략 이런 기간이 한 6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뼈가 꾸덕꾸덕하게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목발을 한쪽만 짚으시든지, 혹은 지팡이나 장우산 같은 것들을 한쪽만 짚으셔서 부분적인 체중 부하만을 하시면서 걷는 것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그런 일체의 보조기라든지 목발 같은 도움 없이 본인이 스스로 전체 체중 부하를 하시면서 걷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보행 외에도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력을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도 같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물론 재활 과정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은 사실 눕혀놔도 본인이 답답해서 본인이 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시고 또 어딘가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은 더 안 움직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럴수록 특히나 초기에는 적극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제적인 옆에서 도와주면서 걷도록 보행을 하도록 하는 재활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그런 통증 자체도 우리 통증 역치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에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끼고 그 경계선이 이하의 자극일 때는 통증이라고 안 느끼는 그 통증 역치가 있는데 이 역치가 가만히 있고 운동을 안 하고 할수록 이 역치가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술 후에 통증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통증이 가신 후에는 적극적인 재활을 해야 이 역치 자체가 낮아지지 않고 그러면은 통증 자체가 똑같은 통증이 있더라도 이 역치가 높은 사람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재활을 시작을 하고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역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통증을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활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